자, 나머지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해당하는 문제, 메인 매출장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메인 매출장 조회는 전표 입력 장부에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현금 출납장 밑에 메인 매출장을 자,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매출장에 자, 클릭을 해서 2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내 매입 유형 카드 과세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카드 과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7에서 9월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잡아주고 9번은 전체가 아닌 매입입니다. 57번은 매입이에요. 오르시장가 매입이고 과세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로 잡아줍니다. 금액은 전체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카드 과세에 대한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호텔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래서 정답은 11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거의 면세, 과세, 그 다음에 카드 과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유는 이제 카드 과세에 대한 부분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정답은 11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 22번부터 24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는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자, 1월 말 계정과목별 금액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1월입니다. 자, 한번 요것도 똑같이 컨트롤 F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의 잔액은 283만 2,600원으로 금액이 정확하다고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지급금입니다. 자, 미지급금은 지금 1월 말 잔액이 금액이 훨씬 지금 차이가 나요. 250만원이 아니고 3,482만 640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은 251만 5,500원 이렇게 이제 답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받으러입니다. 받으러음은 1,650만원 이제 정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 문제는 어디에 나왔던 문제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거는 문제 1-2번 해당하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로서 아까 우리가 미지급금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잖아요. 미수금을 추가 입력하고 미지급금은 수정 입력해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이고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이제 찾는 건데 이 범위가 좀 넓어요. 지금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요거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비상각대산은 빼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장부금액, 즉 감가상각 누계가 뺀 금액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보실 때 어떤 걸 보냐면은 요거 차량 운반금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과 비품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 잔액을 오른쪽에 있는 잔액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얼마냐면은 자, 금액이 5,346만 2천원에서 1,208만 1,200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65543-2002 정답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돼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몇 번이냐면은요, 문제 3번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우리 그 자동계산 입력을 할 때 있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12월 말 2월 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미처분이 잉여금이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있어요. 얼마냐면은 7144-765-0961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이제 오류가 뜬다든지 아니면은 금액 자체가 이제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없는 거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요거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든 찾으려고는 하지는 마시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최대 유사값의 그 금액을 찾으시면 돼요. 유사값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25번과 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조회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관련된 부분 결산 재무제표 1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보시면은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12월 달이고요.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173848500원이 정답이 되고요. 기말 재고액이 3,200만원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78848500 요게 이제 정답이 되고요. 관련된 문제는 문제 3번 기말 재고액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자, 전기 대비 수도관열비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수도관열비를 자 찾습니다. 자, 수도관열비는 여기에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전기 대비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에 해당하는 금액 185만원과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 618만 9,52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185만원에서 618만 9,520원만큼 더해주면 돼요. 아, 빼줘야 되죠. 아, 죄송해요. 빼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433만 9,520원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33만 9,520원. 요렇게 이제 증감액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수도관열비 같은 문제는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도시가스에 해당하는 3-5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이게 참 그 숙박 관련된 3-3번하고 3-5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15만 2,500원이 빠졌으면은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어디에 있냐면은 부가가치세 1에 보시면은 부가세 신고서 칸이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자 클릭하시면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2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 일반 매입 10번란의 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일반 매입, 10번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2기 예정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냐면은 일반 매입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10번란의 세액이니까 294만 25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서 찾으면 어디에서 입력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요 메인 매출에서 보시면 이제 한번 여기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봤거든요. 메인 매출에 클릭하시면 요렇게 이제 밑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요거 한국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7월 12일자에 적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없어요. 요거 3-5번에 관련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3-3번, 3-5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오늘의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28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금계산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1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바로 밑에 칸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전자 매출 세용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예정이니까 1에서 3월이에요. 전자 매출 세용계산서의 공급 가액이니까 전자만 보셔야 돼요. 전자만 보셔야 되고요. 전자 외에는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가액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얼마냐면은 9,128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 문제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See you again에 대한 문제입니다. See you again에 대한 문제는 아까 문제 3-2번에서 우리가 입력해 놓은 문제에서 이제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반품되는 문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하나는 3-1번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세용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제. 이 두 개가 이제 복합으로 나와서 총 공급가액이 9,128만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입력을 다 해야지 이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자, 3-1번에 대한 문제는 한라무역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월 2일자에 우리가 15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 비타민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입력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CO기에 대한 문제, 그 문제 두 가지가 완전히 입력돼 있어야지 공급 가액이 9,128만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자, 예적금 현황은 금융자금관리 쪽에 존재를 하고요. 자, 예적금 현황, 자, 클릭합니다. 자, 그 문제에서 보시면은 4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는 4월 말로 해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검색해도 되는데 잔액만 좋아했기 때문에 4월 말자로 보시는 게 나아요. 아니 원장으로 보셔도 되고 이때는 이제 1월 1일부터고 그러니까 전 잔액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만 예금 잔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국민은행 당좌 4,225만원입니다. 틀렸죠? 국민은행 당좌가 금액이 달라요. 4,100만원 돼 있죠? 그 다음에 농협은행 보통 7034000입니다. 자, 틀렸죠?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보통입니다. 7,685만 5,560원. 맞죠? 이거 오늘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기업은행은 틀렸죠. 2,536만 1,600원이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모아자면은 신한은행 보통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 2-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안 뜨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178,440원인데 아마 이 문제가 저기 4대 보험 납부하는 분기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체한 게 신한은행 보통으로 이체가 된 것까지 확인하면은 7685560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30번입니다. 바드러움 현황 조회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금융자금관리 쪽에 자, 바드러움 현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바드러움 조회 구분은 1별 만기일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말 보유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만기일별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기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치죠. 2년치 만기일이고 거래처는 특정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엔터에 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보유금액을 이제 찾는 거니까 보유금액에서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분할 배서 후 금액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분할 배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배서 양수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배서도 가능해요. 일부 배서하고 전액 양도 배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이 아닌 보유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3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30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그 바드러움을 이렇게 이제 수치했는 문제가 있어요. 그 2-2번인가요? 여기 이제 바드럼에 대한 수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3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